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그래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네. 그 양승태라는 구태가 이제 가니까 활명수 같은 김명수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뭐 지켜봐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법사상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한 뭐 개혁 이런 게 뭐 사실상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겠죠. 그리고 재판이라든지 뭐 앞으로 진행될 법관 인사라든지 사법부 내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상당한 영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형식일지 또 조직 내부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니까요. 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뭐 중간중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새 대법원장은 훌륭하다. 이런 의례적인 덕담도 안 했어요. 양승태 씨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거 너무 치졸한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코멘트를 한 거를 봤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매기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위기는 당신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라고 해서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니, 뭐 중의적인 표현이죠. 뭐 당신도 되고 거기 당신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야, 양승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얼굴들이 두꺼워가지고 뭐 어지간하지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얼굴이 두꺼우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그 사법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찰나에 또 여의도에서 좀 택도 아닌 얘기를 또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자유한국당의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취지는 어쨌든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언제 정치 보복을 했냐.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좀 격앙된 상태에서 쓴 것 같아요. 길게 이제 썼는데 그게 이제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제가 보니까 뭐 지우지는 않았던데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에 가시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예. 뭐 핵심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한 적이 없고 뭐 정치보복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고 사실은 이 뇌물을 받았다가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아서 권양숙 여사와 이제 부부싸움을 했고 그래서 권 여사가 이제 가출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정치보복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부부싸움설은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게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좀 납득이 안 돼요. 하여튼 한마디로.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아무래도 MB 정부의 정무수석을 지냈고 나름 핵심에 있었고 또 여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보통들이 많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뭐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부부싸움이 있어서 가출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이거는 알려진 내용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바탕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 그러면서 또 해명하는 글을 길게 적었어요. 예. 근데 얘기를 보아하니 뭐 전후 맥락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렇게 논리적이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막 흥분한 상태에서 글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군요. 아마도 이제 그럴 것 같고요. 김경수 의원이 사과 요구 안 할 거다. 법적으로만 책임지시라. 라고 이제 강하게 바로 이제 입장을 내놨고, 뭐 민주당에서 이제 박범계 최고위원도 굉장히 이제 맹비난하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뇌물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특단인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맹비난을 하고 전해철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적이나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이제 강공을 막
했고, 이제 유족들도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방침인 거를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가지고 뭐 해명의 글을 길게 올리면서 이제 좀 진화에 나섰는데,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좌파 좀비들의 무자비한 문자 폭탄 때문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누가 뭐 안타까운 개인사를 밝혔다 뭐 이런 이제 긴 페이스북 글을 한번 썼다가, 예. 그거를 한 2차례에 걸쳐가지고 막 비난이 이어지니까 수정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정했던 내용이 또 캡처가 돼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번엔 아마도 그거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발언을 굳이 수정하지는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던데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할 방침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정진석 의원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까를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핵심 라인들하고는 아주 긴밀한 내통이 있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 또 서초동의 이 뭐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게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라인에 줄을 섰다기보다도 지금 뭐 검찰이 수사권 조정이나 내지는 뭐 공수처 논란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예전처럼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권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예전 새누리당, 옛날 새누리당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던 이런 상황이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만약에 검찰 내부에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과 좀 긴밀하게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면 예. 이런 얘기를 쉽게 뱉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싸질렀다는 얘기는 서초동에 그렇게 변화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감지하거나 이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내질른 발언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니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아주 된통 걸린 사람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아닙니까? 이분 감옥도 가고 말이죠. 예. 그때도 이런 말이었어요. 뭐 비자금 받은 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렸다 그랬는데 뭐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나서 감옥도 갔고요. 이 부부싸움 이 얘기는 진짜 금시초문인데 이 이야기도 결국 정진석 씨가 추후에 또 해명한 걸 보면은 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제가 김경수 의원과 잠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뭐 언론 인터뷰고 뭐 그 정진석이 해명한 거에 대한 뭐 반박 이런 거 안 한다. 우리는 뭐 오로지 소송으로만 말할 뿐이다. 아주 간명하게. 괜히 저쪽에서 쳐놓은 정치적 덫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냥 우리는 소송으로 말할 뿐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사자 명예훼손죄가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 설명을 좀 해드리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받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요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예요. 돌아가신 분이 뭐 본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친족이나 자손이 이제 고소를 해야만 조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조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욕설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한테는 모욕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을 적시한 거는 죄가 안 되고요. 반드시 허위 사실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얘기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2년 이하 징역으로 이제 처벌을 받거든요. 예. 근데 그럼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하고 그것 때문에 뛰어내렸다라는 거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부부싸움이 생겨서 권 여사가 가출을 하니까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뛰어내렸다. 이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게 된 게 부부싸움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권 여사가 가출을 했었는지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었다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아마 입증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 때문에 나는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예. 그걸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 경우는 보면 글의 주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정치 보복 때문이 아니고 부부싸움 때문이다라는 취지니까 예. 정치 보복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사실 이거를 허위 사실의 고의가 명확해진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안홍구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의를 털고 싶어가지고 막 수차례 막 해가지고 털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억지로 막 수사를 진행해 가면서 어거지로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궁색한데 본인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에는 사실 MB정부의 정무수석을 거치기도 했고 꽤 요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본인이 실제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막아보고자 계속 비난을 하면서 어쨌든 이걸 시끄럽게 정치공방으로 좀 몰아서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조금 부담을 갖게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뒤에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가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걸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는 허위 사실의 고의가 아주 명확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또 가출을 했었는지를 본인이 어떤 근거로 이걸 주장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형을 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예. 이거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가지고 수사를 질질 끌다가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면 또 1심, 2심,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또 한참 끌다가 다음번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여태까지는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법원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이 확정이 언제 될 것이냐를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대로 사건이 질질 끌어가지고 1심 나오고 2심 나오고 대법원 올라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예.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번 총선이 있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비교해서 얼마나 빨리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 그러면 예. 정치적으로 입게 되는 타격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질렀던 것에 대한 값을 아마 톡톡히 치르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 보입니다. 우리 김프로 보기에 아주 고약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명확하게 사실이 아닐 뿐더러 정치보복이 아니라니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이라는 게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도 다 아는 그럼요. 내용인데 이게 얼마나 본인이 똥줄이 탔으면 이렇게 뭔가 좀 세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공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이제 불을 지핀 것 같은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공방을 불러일으켜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내지는 포인트를 다른 데로 가게 해가지고 자기가 좀 빠져나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총대를 좀 맨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발언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상황이 됐으니까 그리고 예전 같지 않거든요. 지금 서초동의 분위기가 검찰을 비롯해서 법원도 그렇고 네.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봐오셨던
정말 궤변에 궤변이 이어지는 수사 내용도 그렇고 재판 결과도 그렇고 그런 결과들은 예전만큼 낮은 빈도로 보시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대로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고 아주 엄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재판을 5년, 6년 끄는 이런 횡포, 양승태의 횡포는 이제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요.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별 이유도 없이 계속 그냥 재판을 미뤄왔던 것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설사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유 없이 재판이 미뤄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뭐 일면식이 없거나 관계가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거를 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렇게 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대충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공방을 만들어가지고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싸질러서 서초동에다가 보내가지고 뒤에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런 적어도 몰상식한 처세술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치권에 굉장히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대로 지뢰를 밟았네요. 정진석이가. 그리고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무책임하게 짓거리는 사람이 중요한 발언을 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고 이런 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정진석 미리 조화를 보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문화가 하루속히 좀 자리를 잡아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용민 씨의 막말도 좀 같은 좀 무게로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때때로 잘 녹음해가지고 모아놓고 있겠습니다. 갑질의 행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내가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막말을 했을 때 놀라야 이게 사건이 성립이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뭐 욕을 한다고 한들 누가 놀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간과했네요. 네. 막말 말고 다른 프레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레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제발 부탁입니다. 막말로는 저 어떻게 다시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진석한테 조화를 보낼 때는 좋은 사람과 플라워, 우리 광고주거든요. 1566-0263, 1566-0263. 여기는 뭐 조화는 물론이고 화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생화로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김프로. 팟캐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배워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노 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고소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어제 우리 김프로가 상당한 형량이 예상된다. 뭐 유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진단했어요. 뭐 정상적으로 조사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점은 일요일 저녁이었으니까 녹음을 해서 방송이 된 시점에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여러 얘기들을 좀 쏟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사망 문제를 두고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 한 거를 침소봉대했다. 본질은 외면하고 격까지만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한 게 자꾸 민주당이 이 문제를 키우면 $640만 뇌물 사건을 재수사해야 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키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진석 의원이 혼자 흥분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말실수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예. 나름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정진석 의원이 포문을 열고 그 뒤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이런 당 차원의 기획된 걸로 좀 보이거든요. 예. 서로 이제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논란을 조금 키워보자 이런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속셈이 뭐고 그러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기술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죠. 결국에는 이제 세트 플레이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정진석 의원이 실수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운을 띄워놓으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발끈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과보다 조금 더 세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사과해라 하고 으름장만 놓고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이 사람들도 알 거기 때문에 총대를 누가 맬 거냐라는 걸 아마 생각했을 텐데 아니면 미리 그렇게 다 짜지는 않았더라도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김경수 의원이 바로 이거는 사과 필요 없다. 법적으로 책임지시라. 라고 이제 포문을 여니까 이렇게 된 거를 그러면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를 놓고는 같이 다 모여가지고 아마 얘기를 했지 싶은데 예.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수사받아라 라고 민주당이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이 뇌물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받았어요, 카드를. 예.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돌아가시면서 수사가 종료됐거든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 당시에 이제 한번 회자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으니까 처벌을 좀 해주세요 하고 검찰이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법원에다가 넘기는 행위가 기소잖아요. 근데 그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다는 게 어려운 말로 이제 기소한다는 얘기인 건데 그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수사를 쭉 해봤더니 이건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고 내리는 무혐의 처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건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그러니까 뭔가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을 넘기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건 자체가 끝난 거거든요. 예.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김용민 씨가 뇌물을 받았고 김용민 씨의 부인이 김프로였는데 이제 뇌물을 같이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김용민 씨가 돌아가신 상태면 김프로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용민 씨가 죄를 저질렀는데 돌아가셔서 공소권 없음으로 본인 사건은 끝났지만 김프로가 같이 받아가지고 썼으면 이거는 김프로에 대한 사건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범이니까 공범의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으니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수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맞지는 않고 정말 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당사자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지만 그 주변에 공범으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냐?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 그리고 그때 발표할 때 뭐라고 검찰이 발표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사건 수사는 전부 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인데 홍준표 대표가 검사 출신인데 이런 사항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건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들고 나와서 계속 군부를 지피고 있는 것은 검찰을 최대한 압박해서 정치적으로 한번 논란을 불지펴가지고 한번 잘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한번 이끌어내보겠다라는 카드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으니 여론만 도와준다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하여튼 궁지로 한번 몰아 넣어보면 어쨌든 그게 진보 진영의 아픈 구석이 될 수 있으니까 뭔가 물타기가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이럴 게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던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던진다 한들 정말 잘못돼도 처벌은
정진석 의원만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원사격한 거니까 이거 해가지고 불거져서 만약에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수사를 합시다라고 불거지지 않더라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비난을 받고 막 욕을 먹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정진석 의원만 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될 게 없는 거예요. 잘 되면 내 공으로 내 전략으로 우리가 보수 진영이 결집했다라는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찌그러져가지고 뭐 괘씸죄로 처벌받아도 정진석 의원이 처벌받을 거니까 그건 뭐 내가 알 바는 아니지 하고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형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막 논란이 이뤄지는 것이 정진석 의원 본인한테는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예전 박근혜 정부 같으면 미친 척하고 수사를 뭐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뭐 법무부 감찰도 막 있었고 그게 검찰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를 막 했으니까 이것도 사실 박근혜 정부 산하의 법무부 검찰이었으면 왜 규정에 있는데 못하냐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왜 못하냐 하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저렇게 계속 억지를 쓰면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해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면 정진석 의원이 굉장히 세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본인한테는 조율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본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요 정도만 하고 그냥 끝나서 적당한 선에서 나중에 고소한 것도 좀 취하하고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텐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지원 사격을 하면서 이제 막 나오면 이거는 홍준표 대표의 이익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일일 수 있으나 정진석 의원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일이라서 이게 자유한국당 나머지 의원과 홍준표 의원들은 신나서 지금 계속 아마 군부를 지피면서 막 불을 키우려고 할 거거든요. 예. 정진석 의원은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인간이 처음에 그 얘기할 때는 충동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교하게 쓰여진 문장은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주술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글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정교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할 것 같았으면 뭐 명백하게 본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허위사실인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빼고 또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던 것인데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쓰려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문제를 동을 띄운다 그러면 예.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본인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이리저리 들은 거 포함해서 그냥 이제 질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해명할 때는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면서 이제 좀 정정하면서 유감도 표명하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첫 번째 글 자체는 본인이 흥분해서 막 쓴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진화를 해보려고 뒤에 유감 표명도 했는데 이게 가라앉지 않으니까 당 차원에서 아마 회의를 했겠죠.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에 대한 뭐 의리가 끈끈하게 있고 뭐 이런 조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이용해볼까?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재수사하자고 한번 질러보자. 그래서 만약에 여론이 다행히 잃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서 검찰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상황이 되면 야, 니네 검찰 또 정권편 붙어가지고 지금 정권에 잘 보이려고 수사 안 하는 거야?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해가지고 한번 궁지에다가 몰아 넣어 볼까? 이런 심리가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뭐 처벌은 정진석만 받으니까 뭐 한번 해라 아니면 뭐 말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지금 전략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 사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홍준표 대표 돌발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집요하게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론이 그 뒤에 어떻게 붙느냐를 보면서 이제 수위 조절을 하겠지만 여론이 지금처럼 비등비등하게 가거나 뭐 묵인하면서 오늘 종편을 보니까 어떤 매체들에서는 좀 군부를 지피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었다라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예. 은근히 이거를 조금 키워보겠다, 논란을 키워보겠다 이런 이제 셈법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종편들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쳐서 이제 좀 올라간다 싶으면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뭐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툭툭 한마디씩 던지면서 이제 좀 거들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진석 의원 본인한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마 펼쳐질 겁니다.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정진석을 제물로 삼아서 한번 당이 따보겠다. 아, 너무 비정한 거 아닙니까? 그 당이 비정한 게 하루 이틀인가요? 뭐. 어떤 가치나 철학, 명분 뭐 이런 것으로 대의명분으로 모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진박이니 무슨 박이니 뭐 하여튼 그런 걸로 나왔다가 또 한꺼번에 죽일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했다가 또 태극기 집회가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싸늘하니까 또 냉큼 버렸다가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것도 뭔가 진실을 밝히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세를 집결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지금 속셈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네. 그 반대 진영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이게 10년 넘게 지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일에 대해서 또 끄집어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서 키워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속셈에 말려드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김용민 브리핑이나 이런 나름대로 그래도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들에서라도 쌩 까야 됩니다. 이걸 자꾸 받아가지고 얘기해주니까 저 사람들이 요런 걸 지금 키워보겠다는 속셈인 거거든요. 예. 이거 그냥 철저하게 무시하고 뭐라고 하든지 법적으로 책임지세요 하고 지나가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고 네. 그 노무현 재단 쪽에서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복병은 종편이죠. 종편과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공방으로 받아쳐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정진석 혼자 세게 처벌받고 후루룩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껏 저희가 답답하게 봐왔던 상황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튼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우리는 관심을 끊는 게 제일 좋다. 대꾸해주면 안 돼요. 자꾸 대꾸해주니까 자기가 정말 잘나가지고 막 그런 줄 아는데 이렇게 대꾸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키워주는 거라서 예. 대꾸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김프로한테 시비 안 거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요걸 멘트 내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요 한마디를 좀 먼저 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네.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 저도 대꾸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대꾸할 가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게 같아질 우려가 있어요. 또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뭐 정진석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정식으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으니까 그냥 쭉쭉 진행돼가지고 아마 처리가 될 거고요. 네. 그 혹시라도 일부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오늘 제 말씀의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수사가 가능한 것이냐 진짜로.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은 불가능하고 지금 검찰 내부에 있는 뭐 여러 결정권자들이나 사람들 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수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공방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그냥 대꾸 안 하시고 지나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김광석 씨 딸, 그리고 서혜순 씨. JTBC 인터뷰 때문에 문 닫아가던 영화관이 다시 이제 김광석이란 영화를 걸었어요. 그죠? 25일 날 이제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화 김광석이 나오고 또 이상호 기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촉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논란을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정면 승부의 의도로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발언을 할 거냐, 공식 석상에 나와서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사실 또 고인의 부인이자 또 다른 고인의 엄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정하고 연민의 의사를 표시할 그런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 서혜순 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 인간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아무래도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신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각에서는 물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당 부분 많이 취재를 했고 또 오랜 기간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의심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을 뿐더러 뭔가 확실한 게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막 몰아가지고 가서 만약에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과 딸의 죽음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으면서 막 우신다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김용민 씨 말대로 여론이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는 여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정면 승부를 했던 것의 의도가 좀 실패한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이 야 진짜 뭐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으니까 서혜순 씨 개인적으로 보자 그러면 세웠던 전략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견고한 성벽을 쌓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뭐 이를테면은 자신이 이제 딸의 죽음을 미리 알리지 못한 점, 재판 중에도 알리지 못한 점, 이것에 대해서 경황이 없었다. 이제 우리가 듣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법정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낀 점을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텐데 일단 가장 크게는 남편과 딸을 둘 다 먼저 보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과 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도 전혀 슬픈 기색이라든지 침통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중간에 슬쩍슬쩍 웃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배치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본인이 억울하다, 본인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사람이 전혀 슬픈 기색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이건 전혀 슬픈 기색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일단 이상하셨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 내내 몸짓이 굉장히 과도하고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90%가 거짓말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제 인터뷰에 대해서. 네네, 인터뷰를 보고 나서 과도하게 몸짓을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기 전에 보통 나타나는 선행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부연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요 얘기를 해야지라고 예정했던 말이 빨리 안 나오면 몸이 자연적으로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 말을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짓이 좀 과도하게 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진실을 말한다기보다는 좀 상당 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프로파일러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프로파일러의 진단이 재판정에서 인용이 됩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뭐 이게 정황 증거로 참작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걸 가정에 두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거짓말 탐지기도 전혀 증거로 판단에 어떤 근거로 활용되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그거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증을 쌓거나 아니면 그걸로 다른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재판에서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아마 TV 출연을 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사망 신고가 6개월이나 늦었는데, 예. 이미 본인이 남편을 한번 사고로 잃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편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사망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미 남편을 한번 사별한 적이 있는데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거를 6개월이나 못했다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거하고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게 경황이 없었다는 사람이 바로 하와이로 건너가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또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황이 없었으면 요즘 말로 뭐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넋이 나가서 있거나 뭐 이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식음을 전폐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사망신고가 늦어진 것도 이해가 될 텐데. 또 근데 바로 하와이 건너가서 사업은 계속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단지 그냥 사망신고 시점만 늦어진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친가 쪽에도 10년 동안이나 딸이 죽은 거를 얘기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과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이걸 굳이 말하지 않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호인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걸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팽배한 게 이해가 되죠, 일면. 이게 말이죠. 서혜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의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도 있고 아니 뭐 증거가 이쯤 됐으면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광석 씨의 사망도 그렇고 이번에 그 김광석 씨 딸의 사망도 그렇고 제대로 된 수사가 서혜순 씨를 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 점에서 참 논란을 더 키웠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1996년 1월에 이제 사망을 하셨으니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수사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후진적이기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경찰 초동 수사가 좀 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예. 사실 그냥 수사 자체로만 놓고 보면 2000년대에 검찰청에서 왜 독직 폭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청이 한번 발칵 뒤집히기도 하고 뭔가 법 체계가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2000년대 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니까 90년대 중반이면 수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제 기준으로 돌아갔으니까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따님이 2007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부검을 했어요. 근데 부검에서는 타살의 의혹, 뭐 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영화를 안 보셨거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거나 인터뷰를 직접 보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야, 김광석 씨가 석연찮은 죽음을 맞았다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딸 얘기는 뭐고 또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지? 뭐 그러면 서 씨가 딸도 뭐 어떻게 위해를 가해가지고 좀 그랬다는 건가?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1996년 1월에 김광석 씨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죽음 자체가 명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 이게 뭔가 타살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게 영화 김광석의 주요한 주제고 그 이후의 일들은 일단 그래서 그 이후로 재산 다툼이 벌어집니다. 김광석 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전부 서혜순 씨 소유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수니까 뭐 저작권이라든지 인접 저작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김광석 씨 아버지한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2005년에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김광석 씨 딸한테 그 저작권이 이제 왔죠. 근데 그 딸한테 온 저작권의 행사를 부인인 서 씨가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친가 쪽과 서혜순 씨와 법정에서 치열하게 그걸 다투고 있었는데 친가 쪽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2017년까지도
서현 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족들은 지금 딸이 그때 당시에 사망한 거를 알았더라면 자기가 주장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사기다. 아니 저작권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숨졌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건 사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어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서혜순 씨가 얘기한 거는 아니 딸이 죽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딸이 죽으면 상속자가 엄마인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돌아올 것이어서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도 약간 이상한 게 발견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때 왜 사망 신고를 안 했냐, 그리고 왜 변호인한테 알리지 않았냐,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인터뷰 때 얘기한 거는 경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법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법리적으로 쭉 다 해석을 한 내용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나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뭐 재판 결과에는 전혀 하등 변화될 게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경황이 없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 이 말도 앞뒤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7년도에 딸이 이제 17세 때 이제 사망을 한 건데 장애가 조금 있어가지고 감기에 걸렸다가 병원 치료를 받고 5일 만에 갑자기 이제 급성 폐렴으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때 당시 이제 부검을 했는데 전혀 타살 의혹점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5일 만에 어떻게 사람이 감기 걸렸다가 죽을 만큼 또 이제 몸이 편치 않은 장애우니까 예. 이거를 잘 돌봤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가지고 내버려 둬서 그냥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죽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받고 있는 혐의도 지금 유기치사입니다. 예.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상호 씨나 김광석 씨 유가족들이 고발을 한 상태여서 일단 광수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했고 서혜순 씨는 출국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워낙 이제 사안이 좀 오래되고 증거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좀 진행이 될 것이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아주 낙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죠.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죽였다라는 것들이 입증되기 전에는 재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적지 않아요. 일단 김광석 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 아니고요. 네,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건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긴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고 예. 지금 따님과 관련해서도 유기치사라는 건데 그러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정말 고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내버려 둬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 어쨌든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나버린 상태여서 그거를 누가 옆에서 보고 폭로를 하거나 내지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증거들이 남거나 뭐 이런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럼 경찰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밝혀낼 것인가. 과학수사 기법이 아무리 많이 이제 발전을 하긴 했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쉬운 수사는 절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어제 인터뷰한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심증을 굳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 뭔가 본인이 이제 자백을 하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꼬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서혜순 씨가 저렇게 계속 아주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언어법을 구사하는 가운데서 증거는 없고 10년 전 일이고 진상규명까지 참 난관이 커 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또 지나다가 어떤 식의 증거 내지는 뭐 새로운 물증이라든지 내지는 또 결정적인 일이 왜냐하면 김광석 씨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뭐 공소시효가 정지된 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딸의 죽음이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뭐 요소들이 좀 튀어나올 뭐 여지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지탄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 좀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하늘이 돕는 수밖에 없겠군요. 예.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두루두루 좀 브리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사건 진행되는 상황 중간중간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